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초대석에는 하이큐 치과 배혜욱 원장의 치아 지킴이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배혜욱 원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5월이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네. 가정의 달 5월. 원장님 특별히 뭐 더 바쁘시거나 그런 건 없으시고요? 한국에서 저희 장모님하고 장인어른께서 오세요. 곧 그래서 이제 오실 이제 예정이신가요? 오실 예정이라서 아, 가정의 달인데 네네. 이렇게 오랜만에 오시니까 또 이제 너무 애들하고 또 좋으시겠다. 시간을 보내고 네.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딱 5월에 달라스 날씨 딱 좋을 때 오시네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좋은 시간 가족과 함께 보내시고요. 네. 오늘 날씨가 좀 흐려요, 원장님. 원장님은 이런 날씨 좋아하세요? 아니면 화창한 날씨 좋아하세요? 옛날에는 화창한 날씨를 좋아했는데 네. 나이가 조금 더 들고 보니까 이런 날씨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특히 이제 달라스에서 여름에 만약에 이런 날씨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예. 덜 덥잖아요. 그렇죠. 그쵸, 예. 이런 날씨에 뭔가 왠지 원장님 분위기 있는 노래, 오늘 신청곡 같은 노래 들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채팅창에서 원장님 오셨는데 7331님께서 두려우신가요, 원장님? 크크 하셨는데 이해하셨어요? 아니요. 이해 못 하셨어요? 못했습니다. 예. 뭐가 두려운 거죠? 장인 장모님 오신다고? 원래 저 사위사랑은 장모님이라고요. 예. 네. 평소에 잘 하셔가서 두렵지 않고 오히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자, 제가 괜히 물어봤나요? 좋은 시간 보내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원장님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틀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네. 지난 시간에는 일반 틀니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 지난번 시간에 못 들으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우선 그 일반 틀니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네. 그리고 오늘 실제적으로 말할 그 임플란트 틀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번에 일반 틀니라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다 알고 계시듯이 이제 틀니라는 개념이 이제 영어로는 removable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 뺄수 우리가 있는. 구강에서 크라운 같은 거는 씻을 하면 그냥 거기에 영구적으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빼지 않고. 그런데 틀니는 우리가 뺐다 넣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제 재료에 따라서 또 구분이 되고 금속이 있는 틀니가 있고 그리고 금속이 없는 경우 뭐 아크릴릭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플렉사이트라는 그런 물질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틀니가 있다고 말을 했고요. 네. 그리고 틀니의 종류에 있어서는 치아에 남아있는 상황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전체 틀니 이제 그리고 부분 틀니. 네. 전체 틀니라는 것은 영어로는 complete denture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치아가 이제 하나도 남아 있지 않는 상태. 네. 위쪽이 될 수도 있고 아래쪽이 될 수도 있는 상태고요. 부분 틀니는 이제 partial denture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치아가 남아 있어서 그 치아가 상실된 부분을 회복하는 거를 부분 틀니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immediate denture라고 즉석 틀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임시 틀니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앞니 같은 경우에 치아가 흔들리시거나 이제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뽑고 그냥 가실 수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본을 먼저 떠놓고 그리고 치아를 뽑은 다음에 그 틀니를 이렇게 딜리버리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조절이 필요할 경우에 조절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틀니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치아가 하나 두 개가 없을 때는 간단하게 뭐 임플란트를 하든지 아니면 뭐 브릿지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치아가 많이 없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실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 틀니의 기본적인 특징이 치아를 5개를 회복을 하거나 아니면 뭐 10개를 회복을 하거나 그 다른 치료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예, 그리고 또 특성상 말씀드렸듯이 그 잘 맞는 경우에는 아주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안경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네. 안경 끼고 있으면 낀 상태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지내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전체 틀니하고 부분 틀니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 틀니는 치아가 없지 않습니까? 네. 치아가 없이 틀니를 하는데 잇몸에 지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분 틀니는 이제 가지고 계신 치아에 지탱을 해서 서포트를 그렇게 받는 거고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분 틀니 같은 경우에는 틀을 잡아주는 치아가 아주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그 치아에다 크라운을 씌웁니다. 그래서 아. 서베이 크라운이라는 그 틀니가 이렇게 잘 맞도록 이렇게 만드는 크라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씌우고 그리고 또 이제 본을 떠서 거기에 맞추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우리가 잡아주는 위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부분 틀니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어금니에 치아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도 그 부분 틀니가 편하신가 안 편한가가 좌우될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어금니 쪽에 치아가 하나라도 튼튼한 치아가 있다면 틀니를 만드셨을 때 네. 좀 편하게 사용을 하실 아. 수가 있고, 어금니가 없고 앞니만 남아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부분 틀니를 했을 때 딱딱한 거나 이런 거를 씹으셨을 때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경우도 간혹씩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틀니 만드실 때 기간적인 면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본을 떠서 바로 가져오는 경우는 영구적인 틀니는 잘 없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본을 뜨고 또 치아의 높이도 맞춰보고 그리고 치아를 세팅을 해서 환자분이 이렇게 닿는 게 맞는가 이런 것도 맞춰보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했을 때는 뭐 1개월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빨리 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네, 넉넉하게 한 달 정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이렇게 지난달 이 복습이라고 할까요? 일반 틀니 사실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게 네. 지난달에 저희가 다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신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지난달 방송 들으신 분들 다들 기억나시죠? 네. 저희가 이렇게 복습을 간단하게 했는데요. 그렇다면 틀니의 문제점도 이야기를 그쵸. 해주셨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임플란트 틀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일반 틀니에 이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틀니를 뭐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많이 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뭐 전체 틀니가 될 수도 있고 부분 틀니가 될 수도 네. 있고, 그리고 다른 치료도 마찬가지만 틀니에 대한 견해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아. 어떤 분들은 너무 편하게 5년, 10년 쓰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서는 틀니를 만들었는데 네. 여기서 만들었는데 또 아프시고, 또 그래서 딴 데 옮겨서 만들었는데 또 아프시고 예,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봤을 때 틀니의 어떤 일반적인 문제라고 봤을 때 부분 틀니보다는 전체 틀니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부분 틀니는 말씀드렸듯이 치아에 지탱을 하기 때문에 네. 치아가 건강할 경우에 잘 잡아주기 때문에 씹는 데 문제가 많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 틀니는 어떻게 보면 전체 틀니는 치아를 다 빼고 하기 때문에 모양은 훨씬 더 좋을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렇죠. 가지런하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잇몸에 지탱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위쪽 같은 경우에는 입천장을 덮어야지만이 석션을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효과가 될 수 있어서 사용을 해야 되고, 네.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래쪽에 이렇게 틀니 전체 틀니를 했을 때 말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이 틀니가 많이 들썩들썩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그 부분 틀니를 할 때 이제 말씀드렸듯이 틀을 잡아주는 그런 치아들이 건강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렇게 건강하지 않을 때, 아니면 건강했는데 또 오래간 이렇게 지탱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수년이 지난 다음에 치아가 약해진다든지 뿌리가 뼈 주변이 약해진다, 네. 그렇게 됐을 때 또 치아를 뽑아야 되고, 예, 그래서 그 치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하나를 뽑았을 때 다른 차후에 어떤 부분 틀니라든지 전체 틀니를 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틀니의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좀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임플란트 틀니라는 게 생긴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임플란트 틀니란 게 뭘까요? 아마 말씀은 이렇게 치과에 다니시고 네. 또 연세 좀 있으시고 그리고 틀니를 하고 계신 거나 이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임플란트 틀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생소하게 느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임플란트 덴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임플란트 오버 덴처 오버라는 거는 이제 위에 덮는 거를 오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임플란트를 있는데 그 위에다 이제 덮는 그 얹은다 그래야 되나 위에 네, 이렇게 네. 예 그렇게 하는 거고 조금 더 상세하게 말하면 임플란트 retained over dentura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잡아주는 그런 틀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원리는 원래 간단합니다. 그 임플란트를 심고 그리고 그 임플란트를 통해서 이제 틀니를 지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틀니도 마찬가지고 말씀드렸듯이 임플란트 틀니도 removable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네네. 예, 그게 딱 고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전에는 뭐 심지어는 그 잇몸 안에 이렇게 그 판을 이렇게 심어서 네. 그래서 잇몸을 덮어서 그리고 위에 이렇게 조그만 그 꼭지처럼 이렇게 나와서 그것을 이렇게 고정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뼈 안에 싣는 임플란트를 사용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위에 나와 있는 부분도 그 전에는 그 메탈로 돼 있는 바를 사용을 한 경우도 많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동그랗게 볼처럼 이렇게 위쪽으로 나와서 위쪽 그 틀니 부분에 이렇게 끼워서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가장 많이 쓰는 게 그 로케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임플란트를 생각을 했을 때 아래쪽에 임플란트를 심잖아요. 네. 그걸 이제 임플란트 바디라고 그러고 그 임플란트하고 그 위에 부분을 연결해 주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 네. 이제 그거는 나사로 이렇게 임플란트 바디하고 쪼여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잇몸 밖으로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능을 하지는 않지만 연결을 해주는 부분이라서 뭐 transfer abutment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일반 임플란트는 크라운을 그 위에 이렇게 시멘트를 하거나 스크류 리테인을 하는데 네. 이제 임플란트 틀니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바디는 똑같고요. 네. 그리고 그 위에 어버먼이 이제 로케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되게 좀 생소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고급진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고 예, 그러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네, 네. 똑딱입니다. 똑딱이. 그러니까 저는 원장님 이 똑딱이 단추 이야기 하시니까 예.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보시면 똑딱이에 왜 이렇게 조금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고 네. 들어간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튀어나온 부분이 결국에는 그 임플란트 바디하고 연결이 돼서 잇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 뾰족하게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오버덴처 그러니까 그 틀니 안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딱이처럼 이렇게 딱 꼈을 때 움직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틀니가 없을 때는 이제 남아 있는 똑딱이가 잇몸 밖으로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틀니를 꼈을 때는 이제 틀니 안쪽 표면에 이렇게 안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딱 고정이 돼서 그쪽하고 딱 맞아 들어가는 그런 거가 되는 거죠. 네. 예. 똑딱이 지금 8076님 똑딱이 확 와닿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똑딱이 단추의 밑에 부분에 그 뾰족 튀어나온 부분이 임플란트를 심은 부분이고 그렇죠. 예, 임플란트 심어서 거기하고 네. 연결돼서 잇몸 연결되는 밖으로 부분, 나오는 부분. 나온 부분이고 예, 그 위에 틀니를 딱 덮어서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 저도 확 와닿습니다. 좀 고급진 단어들이 많이 나왔지만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왔지만 이렇게 똑딱이라고 이해하시면 네, 됩니다. 그냥 똑딱이만 생각하시면 네. 쉬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분께서요, 네. 5628님께서 한국에서는 오래전에 시작한 거 맞나요? 한국에서도 오래전에 시작했고요. 여기서도 오래됐습니다. 근데 뭔가 전문적인 용어로 뭐 임플란트 틀니 하니까 좀 더 새로운 것 같은데. 네, 새로 나온 거는 아니에요. 네. 수십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원장님, 장인 장모님은 이 걱정 없으셔서 좋으시겠다 하고 부러워하시는 한 분도 계시네요. 네네. 오셔서 또 치료도 하시고 그러지 않으실까 생각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저희 노래 듣고 와서 네. 계속해서 임플란트 틀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예. 오늘 원장님 선곡, 신청곡은 어떤 곡인가요? 솔직히 자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곡을 하기는 했는데 네네. 시간이 없어서 아주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보니까 막 여기 채팅창에
기대된다,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네, 분들이 네. 있는데 오늘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 분이 이제 임재범 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을 초월한 가수라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좋아요. 시간이 20년, 30년이 지나도 되게 좋은 그러니까 곡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곡 중에 하나가 너를 위해라는 곡이 있거든요. 너무 좋죠. 예, 그래서 그거를 아주 급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원장님께서 사실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셨지만 급하게 선곡을 하셨다고 하셨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럼 평소에는 굉장히 이 한 곡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고심하셔서 결정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 전에는 네. 영화 음악을 이렇게 음악을 하나를 선택을 했는데요. 네. 그 영화에 나오는 노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영화를 봤어요. 와, 그래서 최소 2시간 또 들으시고. 예, 그래서 네. 그 영화를 보고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노래는 원래 알았는 노래인데 네. 그래서 영화를 보고 그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주 급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오늘 신청곡 딱 보고 네. 임재범의 너를 위해 저도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오늘 딱 듣기에 좋은 곡이다 생각했는데 네. 7394님도 이런 날 딱 듣기 딱 좋아요 하셨어요. 네. 뭐 급하게 선정하셔도 이렇게 좋은 곡 준비해 오셨는데요. 임재범의 너를 위해 듣고 와서 저희 계속해서 임플란트 틀니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원장님과 함께 이 임플란트 틀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희 노래 듣기 전에 먼저 이 임플란트 틀니가 과연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똑딱이 단추 생각하시면 된다고 쉽게 이해하기 좋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임플란트 틀니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원장님? 네, 우선 임플란트 틀니든지 일반 틀니든지 네. 밖에서 봤을 때는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이제 안에 뼈 안에 이제 임플란트가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딱이에 그 들어간 부분이 임플란트 틀니 안쪽에 있다는 거. 네.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아주 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틀니를 꼈을 때 치아가 임플란트 틀니를 하셨을 때 이제 하나 아셔야 될 건 일반적으로는 네. 전체 틀니를 합니다. 아. 네, 전체 틀니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 틀니를 임플란트 틀니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치아를 잃었을 때 한쪽을 많이 잃고 한쪽이 치아가 다 없고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 치아가 쏠려 있어요. 네. 그러면 틀니를 만들었을 때도 고정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나머지 치아들을 뽑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튼튼하고 그런데 반대편에 치아가 뭐 너무 없다면 그리고 뭐 치아가 5개, 6개 없는 상황에 임플란트 하시기가 이제 너무 경제적으로나 부담스럽다 이럴 경우에는 그쪽 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를 2개를 심고 똑같이 그쪽은 똑딱이로 고정을 하고 네. 반대편은 그냥 일반적인 본인의 치아로서 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시려면 이제 그 원장님들께서 확실하게 보고 이것을 세이브했을 때 어떤가 그리고 또 에스테틱ally 그러니까 미용적으로 봐서도 이제 제한적인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임플란트 틀니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 틀니, 전체의 임플란트 틀니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장점 중에 하나는 그 똑딱이처럼 이렇게 끼기 때문에 틀니를 끼고 있다는 느낌이 훨씬 덜하시죠. 그 전에 이제 네. 치아가 하나도 없을 때는 잇몸에 이렇게 눌려서 이렇게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좀 편하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위쪽 이제 임플란트 틀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천장을 이렇게 뚫을 수가 있어요. 그 말씀 뭐냐면 우리가 틀니 이제 하고 계신 분이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반 틀니는 전체 틀니가 됐을 때는 입천장을 이렇게 덮습니다. 네. 그래서 위쪽에 그 덮는다는 거는 그 어떤 석션 그런 효과로서 틀니가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입천장을 뚫는다는 거는 이렇게 틀니가 그 horseshoe shape 그러니까 U 쉐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네. 그게 충분한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다면 입천장을 이렇게
노출을 시킬 수가 있어요. 덮을 필요가 덮을 없다는 필요가 거죠. 없죠. 네. 그렇게 되시면 음식 맛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편하게 하고 그리고 더 작죠. 그러니까 틀니가 네, 더 사이즈가, 작게 네, 사이즈가 맞아요. 작으니까 더 이렇게 불편한 게 없으실 거고 그리고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임플란트 틀니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고정이 사용을 하실 때 고정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보면 하나로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네 개 일반적으로 4개라든지 심지어는 이제 6개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경우 2개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는 4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4개 똑딱이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고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반적인 틀니 위쪽이든지 아래쪽, 특히 이제 아래쪽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불편해하시는 게 이제 식사하실 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 어떤 게 있냐면 우선은 움직이기 때문에 잇몸이 아프실 수가 있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다가 음식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접착제를 많이 사용하시고 접착제를 사용하시더라도 이제 또 많이 또 흔들리시고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임플란트 틀니는 딱 고정이 돼서 심지어는 이제 빼실 때도 이렇게 딱 빠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힘을 줘야지 뺄 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똑딱이 말씀드릴 때 그 틀니 안에 이렇게 들어간 부분에는 이렇게 고무가 있어요. 고무가 있는데 그 고무가 그 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큼 빡빡하게 이렇게 넣기를 원하시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고무의 종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환자가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처음에는 좀 가벼운 거보다도 이제 느슨한 거를 쓰고요. 네. 이게 좀 익숙하시면 조금 더 이렇게 빡빡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계속 이걸 넣었다 뺐다 하시면 결국에는 그 고무가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고무만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튼튼하다면 그 틀니가 이제 그 위에 있는 고무를 바꾸고 또 이렇게 이제 계속 쓰시면 어떻게 됩니까? 좀 느슨해질 수도 네.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껴 있는 그 고무를 바꾸고 그래서 그거를 끼우는 그런 상태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장점 이거는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일반 틀니의 장점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연세가 드시고 치아가 다 빠지시게 되면 합죽해져요. 입이 모양이요? 왜냐하면 뼈가 이렇게 녹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틀니를 하셨을 때는 그 입 주변에 이렇게 합죽해지는 거를 립을 서포트한다 그래요. 그 입술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도 그 틀이 같이 있기 때문에 치아와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젊으셨을 때 그런 것들을 회복을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또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떤 분들은 원래 입이 이렇게 좀 튀어나오신 상황이 되고 그런 경우에 틀니를 했을 때는 입이 더 튀어나오는 경우가 되지만 이렇게 자연 현상으로 이렇게 많이 합축해진 경우에는 이제 틀니를 함으로써 이제 임플란트 틀니라든지 일반 틀니를 함으로써 그런 그 어떤 미용적인 효과, 부가적인 효과죠.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좋네요. 그리고 또 임플란트가 이제 임플란트 틀니 하면 임플란트를 심으셔야 되는데 그 임플란트가 심겨진 부분들에 있어서는 뼈가 줄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4개를 이렇게 심어놨는데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면 이렇게 그 파도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파도 물결. 그 말은 뭐냐면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는 부분은 뼈가 녹질 않아요. 주변에. 그렇게 되고 임플란트가 없는 부분이 뼈가 내려가서 이렇게 산처럼요.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임플란트를 심고 틀니를 할 경우에 그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상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점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뭐 안 움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씹을 수 있는 거, 그거가 있습니다. 훨씬 더 잘 씹을 수 있고 조금 더 편한 느낌이 들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임플란트 틀니를 만드는 절차라고 할까요? 순서 절차와 또 얼마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까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절차는 말씀드렸듯이 임플란트잖아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고요. 임플란트를 심고 말씀드렸는데 개수의 면에서는
4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6개까지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임플란트를 심고 또 바로 쓰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세요. 네. 임플란트를 심은 다음에 그 임플란트 그 표면과 그리고 뼈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꽉 잡아주는 그 역할을 하는데 그거는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빨리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아주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이렇게 아뭅니다.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3, 4개월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네. 그렇지만 그 동안에 치아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임시 틀니를 하셔야 돼요. 예, 임시 틀니 하고 또 조절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본 경험으로는 임플란트 틀니를 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 좋아는 하시는데 네. 그 과정이 좀 힘드세요. 아, 예. 시간적으로 좀 더 시간적으로, 걸리고 예, 시간적으로. 과정이,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잘 견디셔야 되고 또 네. 치과에 방문하셔가지고 계속 조절이 필요합니다. 예, 음.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제 임플란트를 심은 다음에 그 시간이 됐을 때 특히 이제 하지만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간도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은 다음에도 심지어는 심할 경우에는 9개월까지 기다려야지만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아. 예,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치아가 빠지면 또 사이너스가 밑으로 내려와서 네. 사이너스 리프팅이라는 그 수술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 9개월까지 걸리게 된다면 그동안에 임시 틀니를 사용하는 그렇죠. 거죠? 일반 틀니를 사용하시는 일반 거예요. 틀니. 예, 일반 네. 틀니, 임시 틀니를 사용하셔야 되고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똑딱이의 윗부분을 다는 거예요. 네. 똑딱이의 윗부분을 달고 이제 그때부터는 진행이 빨리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을 뜨고 그리고 뭐 높낮이를 맞춰보고 그렇게 돼서 한 뭐 한 달 정도 일반 틀니 정도 걸리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최후에 이렇게 틀니를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이렇게 딱 맞춰서 가져가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임플란트를 심고 틀니를 심고 좀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틀니를 하는 기간은 좀 한 달 정도 비슷하게 걸린다 이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리고 네. 그 기간적인 면에서는 치아가 지금 있으신가 아. 뽑고 해야 되는가 아니면 치아가 없고 그냥 바로 심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뼈를 얼마큼 보충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치과에 가셔가지고 상담을 해 보시면 네. 이제 상태가 다 모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인 상태가 어떻기 때문에 기간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가지고 치료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네. 오늘 배혜우 원장님과 함께 임플란트 틀니에 대해서 저희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도 몰랐던 것들 오늘 많이 알게 된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원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